명상하면은 불교에서 출발했고 불교가 가장 정교하게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지만 서양에서는 종교를 조금 뛰어넘다고 할까요? 꼭 종교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하시죠?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뭐 헬스클럽에 다니신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클럽은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저녁 먹고 산책을 간다, 아니면 시간이 나면은 친구들이랑 등산을 간다, 그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근데 정기적으로 명상을 한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뭘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소화해서 이제 에너지로 쓰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몸도 근육을 계속 만들고 해야 몸 형태도 잘 유지되고 또 건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970년도까지는 엘리트 선수 이외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예전엔 다 노동을 했지, 이렇게 헬스클럽을 다닌다, 아니면 마라톤을 한다, 이런 거는 특수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으로 자기가 국가대표가 돼보겠다든지, 그 엘리트 선수들만 했지 일반인들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운동을 하는 분도 많고 또 안 하는 분도 나도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몸의 근육도 키우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몸은 우리가 돌보잖아요. 잠도 자주고 또 영양분도 섭취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근육도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마음을, 우리가 몸을 이렇게 느끼든지 보든지 해야 이렇게 변화를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인의 마음은 잘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근데 명상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생각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게 외부로만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안쪽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어떤 방향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연습. 또 그렇게 연습을 계속하면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계속 만들면 근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바라보면 이제 근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우리는 보통 진화론적으로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하면 그냥 탁 반응을 하잖아요. 내 의지나 내 선택이 아니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칭찬을 하면 탁 기쁘잖아요. 누가 좀 비난하면은 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느끼기도 전에,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반응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 앞에 임하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반응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이제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어떤 마음의 근력을 만드는 거다, 몸의 근력 만드는 것처럼. 그 방법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70년대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세대에는 명상은 종교랑 관계없이 요즘 운동에 관심 가지듯이 누구나 하는 것,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구글이나 뭐 미국의 그 뭐 유명한 회사들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불교를 뭐 전파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명상을 하면은 또 어떤 갈등의 관계라든지 그걸 자기 안을 내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갈등 구조 이런 것도 많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건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창의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무의식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경쟁하다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의식으로 떠오를 때 우리가 그걸 생각났다, 의식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대부분은 기존에 자기가 쓰던 틀, 자기가 쓰던 단어, 개념, 익숙한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프레임을 본인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걸 보고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그 시각에 들어오는 거 정보만큼이나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나 이 어떤 그 정보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일 때 여기서 들어온 정보는 30-40%밖에 안 될 거예요. 내가 본래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기 곁들여져서 이게 싱잉볼이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주는 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각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이가 자꾸 들수록 그런 프레임이나 기존 정보가 내가 인식하거나 인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명상을 하면은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요 부분에 우리가 멍 때린다는 얘기 요즘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할 때 여기 부분이 아주 적절하게 조율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 쓰지 않던 조합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던 것을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오늘처럼 비 올 때 오솔길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다니면은 그 좀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물을 이렇게 부으면 오솔길 파인 쪽으로 물이 서로록 가버리잖아요. 우리 뇌가 그런 게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하던 대로 자동적으로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 고정관념에 가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죠. 익숙한 길을 가면 좋은데 풀밭길을 가는데 안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뇌 속의 뉴런이나 이게 시냅시스가 이렇게 새로운 그 영역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거랑 명상이랑 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명상을 하면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은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마티 명상이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게 IQ가 좋아서 잘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IQ랑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집중력이랑 관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면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사진 찍히듯이 탁 찍힙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은 그 페이지가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창의력 또 집중력 이런 거는 명상을 했을 때 부가적으로 생기는 거다. 그걸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본래는 이제 사티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에서 가져간 거지만 영어에서 마인드풀니스라는 거를 이제 마음 챙김 이렇게 하는데 언어나 개념으로 이렇게 다 담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거 싱잉볼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를 표상하거나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지, 싱잉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과라는 단어는 사과를 예를 들어서 그 나타내는 거거나 서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도구거나 그거지, 사과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사과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거든요. 터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과 그 자체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어떤 생각의 렌즈를 통해서 접촉하는 거가 아니고 생각의 렌즈 이전에 접촉하는 거. 개념이나 어떤 감정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접촉하는 거, 경험하는 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세계 있잖아요. 세계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를 하는 단어나 세계를 표상하는 생각이나 그거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경험한다고.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박수를 쳤잖아요. 그럼 이거를 박수구나, 또 이게 손바닥이 두 개 부딪히면은 탁 하고 소리 나는 것, 이게 박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말 안 하고 탁 쳤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박수라는 말을 제가 하기 전에 뭔가 느꼈죠. 그거하고 지금 박수의 설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박수의 개념이나 박수에 대한 설명이나 생각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나요? 어쨌든 대충 알겠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현재를 경험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뭐 그렇게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몰라도 돼요.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럼요. 눈을 이렇게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잠시 동안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여러분에게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 번에 하나씩 인식하는 내면의 끄덕임과 함께 알아차려 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든 가까이서 들려오던 소리든 청각을 활짝 여시고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부드럽고 넓은 시야로 이렇게 한번 바라봅니다. 천천히. 세상에서 처음 눈을 뜨고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주위를 한번 둘러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시든지 차례차례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인상을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손을 부드럽게 한번 문질러 봅니다. 최대한 집중하셔서 손에 집중하셔서 손을 부드럽게 문질러 봅니다. 손을 움직일 때 그 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따뜻하신지, 거칠거칠한지.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이렇게 문질러서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맡아봅니다. 이제 입안에는 어떠한 향이 남아있는지, 어쩌면 마지막 음식의 맛이나 향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손을 한번 꼼지락꼼지락 해보시겠습니까? 최대한 집중하셔서. 지금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이렇게 느낌이 있었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뭐 알아차림하면 거창한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이 내가 지금 손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알아차리세요 하니까 이게 느낌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은 그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습니다. 과거로 가면은 뚜렷하게 화가 나지 않더라도 잘 관찰해 보면 미세하게 과거로 가면 화가 나요. 과거로 이렇게 가면 곱씹는다든지 뭔가 화가 나요. 미래로 생각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미세하게 불안해져요. 근데 우리가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어떤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또 미래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를 안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을 안 합니까? 하지만 더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 대한 성찰도 현재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래에 가서 세우는 게 아니고 현재의 미래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대부분 생각이 하루 종일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계속 이러고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거든요. 현재에 머무르기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훨씬 이렇게 매사에 반응하기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명상하면은 또 생각을 없애는 거구나, 생각을 멈추는 거구나 하는데 우리 생각은 이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얘의 본래의 기능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대부분 우리 화가 나면은 처음에는 거의 휩싸여서 한참 있다가 막 열이 한참 오르고 뭐 화끈거리다가 내 지금 화내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명상 연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에 뭐 스티로폼도 뭐 떠다닐 수 있고 뭐 오물도 있고 뭐 쉽게 옛날 같으면 돼지도 떠내려갈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거기 안에 푹 빠져서 자기도 같이 떠내려가요. 자기의 감정에 휘말린다는 거지. 생각이나 느낌이나 분노나 감정에 휘말리는데 명상을 하면 거기서 펄쩍 뛰어나와가지고
이런 강둑에 이렇게 앉아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가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럼 폭 빠진 걸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다시 강둑에 나온 것처럼 돼요. 근데 빠지면은 나오는 거. 우리가 생각이 명상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 물고 가거든요. 생각이 꼬리 물고 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조금 이따 해보겠지만 호흡이나 자기가 한 그 앵커링, 닷 있잖아요. 우리 배를 정박하려면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닻에 탁 오면 되거든요. 근데 도망가면 또 오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바보처럼 무슨 내가 생각에 도망갔네 하고 또 비난하고 돌아오면은 그냥 돌아오면은 생각이 한 번 하고 돌아온 건데 비난까지 하고 오면은 두 번을 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약간 그 자애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런 명상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대나 뭐 생물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받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운동하게 되면 이쪽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시소처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올라가고 두 개 다 동시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분명히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교감신경 같은 게 다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교감신경은 편도체랑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하려면은 의지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우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수익근과 불수익근. 그러니까 수익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 근육 마음대로 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가슴, 심장 이런 거는 뭐 조금은 다른 열받거나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위를 많이 움직이기 잘 안 돼요. 그런데 호흡만이 수익근하고 불수익근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명상이나 이런 게 호흡이 기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 어린 호흡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괜찮지만 나중에 전문적으로 할 때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제가 이 학생 한번 보실래요? 요 귀하고 요 어깨하고 요 골반 요 부분 쏙 들어간 데 있거든요. 거기가 일직선이 이렇게 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가능하면 여기 좀 허리가 조금 들어가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최대한 긴장은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걸 이런 자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앉지 말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 자세만 나중에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뭐 굳이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없지만 이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건강이 확 달라진 걸 느낍니다. 그걸 꼭 목적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단전호흡도 자연스럽게 되게 되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명상하시는 동안 몸이 편안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자세를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그런 다음 눈을 부드럽게 부분적으로 감습니다.
몸에 있는 불필요한 긴장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안하게 심호흡을 서너 번 해봅니다. 우리가 단지 자각이 아닌 애정어린 자각을 우리 호흡과 우리 자신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만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한 손을 가슴 위나 본인이 지지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곳에 올려놓습니다. 손은 그대로 두어도 좋고 언제든지 편안히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는 몸을 느끼고 숨을 내쉬는 몸을 느껴봅니다. 자신의 몸에서 호흡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들숨으로 양육되고 어떻게 날숨으로 이완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저 몸이 여러분을 호흡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호흡의 리듬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호흡의 리듬을 느끼기 위해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나 소중한 친구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치 바다의 움직임처럼 여러분의 몸 전체가 미세하게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나 작은 강아지처럼 자연스럽게 떠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호흡의 리듬으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만일 호흡을 관찰하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느끼면서 단지 호흡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호흡에 의해 여러분의 몸 전체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어루만져지도록 안으로 어루만져지도록 허용합니다. 만일 원한다면 여러분의 호흡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저 호흡합니다.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한 주의를 부드럽게 내려놓고 자신의 경험 속에 고요히 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느끼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준비되시면 천천히 눈을 부드럽게 뜹니다. 방금 한 명상에 대해서 안주하고 좀 반영해 보는 시간을 1분 정도 가져보겠습니다. 방금 명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이 명상에서 특별히 즐겁거나 어떤 도전적인 것은 없었는지, 잠시 안주하고 반영해 봅니다. 예, 됐습니다. 혹시 명상하시면서 평소에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하여튼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요 명상에서 경험한 것 중에서 혹시 누구 계세요? 명상을 사실 자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른 자세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지금 최근에 겪은 일들 혹은 오늘 겪은 일들, 지금 그냥 순간순간 나는 제 스스로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제 일에 대한 이런 잡생각들이 나오다가 이제 들숨날숨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소리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 생각들이 한 번쯤은 이제 계속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더라,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귀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제 듣다 보니까 싹 나왔다가 사라지고, 주위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생각이 나와서
다음 주에 이제 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이제 소리 들으면서 사라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은 안정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건 좀 더 수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명상을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괜히 뭐 격려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생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애완견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이렇게 막 거기 풀밭에 가면은 막 비난하나요? 가서 이렇게 살포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듯이 내 생각이 일어나면은 아이 바보처럼 왜 이랬지 이러지 말고 그냥 살포시 생각을 애완견 데리고 온다는 느낌으로 호흡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게는 상징적으로 내 가슴 앞에 이만한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이 생겨요. 그러면은 매사에 어떤 그 감정이나 뭐 이런 필터를 거치기 전에와 접촉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그 세상을 그렇게 경험한다고 할까요? 뭐 접촉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방에 막 거기 안개가 꽉 그 구름이나 뭐 이렇게 연기가 꽉 차 있을 때 저기 있는 카메라를 저기 뭐지 이렇게 보는가 하고 안개나 그거는 어때요? 그냥 두면 본래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미세한 틈이 다 있단 말이에요. 두면 사라지는데 우리는 계속 이제 자기가 그 안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계속 감정에 그 불을 지펴서 계속 뿌옇게 우리가 만들고 사는 게 대부분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꽉 차서 저게 언제 없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저 사물을 보면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겠죠. 사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뭘 판단을 할 때도 감정에 휩싸이거나 할 때보다는 뭐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훨씬 더 감정이나 개념이나 그런 필터를 거치기 전에랑 접촉할 수만 있으면 그런 연습이 잘 돼 있으면 훨씬 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의 속도가 우리가 보통 이게 표현을 안 하지만 다 계속 반응을 하거든요. 아, 저 사람 말이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다니 경상도 사투리에서 뭐 어떻다는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아,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만한 공간이 생기고 반응을 나중에는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의 반응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해소가 돼버리니까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그런 효과가 있다. 내면의 시간과 바깥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간다는 생각을 계속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네. 정상적인 얘기라. 제가 지금 이제 내면의 시간하고 바깥의 시간하고 다르게 가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면의 시간뿐만 아니라 나중에 극단적으로 하면은 그 우리가 삼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도로 집중돼서 불교에서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 그때는 시간이 지금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때 가는 시간하고 어른 때 가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갑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는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많은 정보가 있어야 나름대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뭘 딱 알아차릴 때 그냥
보고 알아차는 것 같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 프레임이 있어요. 그게 맞으면 아 이거구나 하고 좀 틀리면 오류를 수정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디 이렇게 가면은 막 돌만 봐도 거기에 보고 풀도 보고 하는 거는 걔들은 그런 정보를 계속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만든다고 할까?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갑니다. 정보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어른 되면은 이미 많은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턱 보면 우리는 아 이거구나 하고 탁 해서 이렇게 판단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 일주일 간다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는 또 시간이 어른인데도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익숙하지 않는 풍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그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근데 2, 3일만 지나면 이미 익숙하거든. 그러면 또 국내에 있을 때처럼 시간이 또 훅 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시간은 빨리 갑니다. 나이가 어린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더니 내면의 시간에서 집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 달려가요. 근데 시간은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